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60대부터 돈이 부족해지는 진짜 이유들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들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그 원인들을 함께 탐구해 볼까요? 먼저 대망의 첫 번째 이유, 바로 소득 부족입니다. 에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그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 중에 무려 90%에 달하는 분들이 은퇴 준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해요. 이 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버는 돈이 충분치 않으면 노후에 사용할 돈을 충분히 모으기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특히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시거나 불안정한 소득원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 부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한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부족은 많은 분들이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죠.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울릴 것 같아요.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학원비, 과외비는 물론이고 각종 예체능 교육, 어학연수, 유학까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다 보면 정작 내 노후 자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나면 막상 노년에는 자신을 위한 돈 한 푼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나중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정말 서글프고 외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비 부담은 단순히 몇 년간의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년간 지속되는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노후 준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의 노후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바로 노후 준비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는 중요해, 은퇴 준비를 해야 해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금융상품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얼마큼의 자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아야 할지 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노후 준비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에 해야지, 아직 시간 많으니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미루게 되고 결국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은퇴 시점이 다가와서야 후회하게 되는 거죠. 정보의 부족과 지식의 부재가 이렇게 한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미룰 수 있는 숙제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관련된 서적을 읽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학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시작하는 노후 준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준비해야만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지갑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정말 무서운 녀석이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우리가 힘들게 모아둔 돈의 가치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시키는 주범입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과연 똑같이 10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 값은 오르고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월 20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해도 20년 뒤에는 똑같이 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구매력은 훨씬 낮아져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우리가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자금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계획할 때 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후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5번째 이유는 예상보다 많은 생활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생활비도 확 줄어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은퇴 전보다 오히려 문화생활이나 여행 등 여가 활동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거나 건강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49만 원 정도가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실제 예상 연금 수령액은 평균적으로 월 221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 보이시나요? 월 128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부족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은퇴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에 은퇴 후 당황하거나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는 순식간에 은퇴 자금을 고갈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은퇴 전부터 실제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추정하고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6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줄어들지 않는 소비 습관입니다. 은퇴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정기적인 급여가 끊기거나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이전만큼의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득은 줄었는데 젊을 때부터 들였던 씀씀이나 소비 패턴은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노후 자금은 빛의 속도로 빠르게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들어오면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을 은퇴 후에 갑자기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몸에 밴 습관은 마치 관성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이전의 소비 패턴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이 고정된 소비 습관이 결국 많은 은퇴자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전부터 의식적으로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에 맞춰서 라이프 스타일을 조절하는 유연성이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의 복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인생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죠. 아무리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노부모님을 간병해야 하거나 갑자기 자녀가 사업 실패 등으로 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혹은 배우자나 본인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나 수술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은 잘 준비해둔 노후 자금마저도 한순간에 바닥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비상 자금을 따로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 자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해두면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이 부분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바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 증가입니다. 전체 개인 파산 신청자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희한하게도 60대 이상 고령자의 파산은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개인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무려 4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60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령층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 부양의 의무, 주택담보대출 상환,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파산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노후, 준비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경고 등과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60대부터 돈이 부족해지는 진짜, 그리고 복합적인 이유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셨을 거예요. 단순히 몇 가지 이유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알았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한 달 소득은 얼마이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은 각각 얼마인지, 노후를 위해 현재까지 얼마의 자금을 모아두었으며 앞으로 얼마를 더 모아야 할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 목표 지점까지의 경로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에 소득원을 다각화할 방법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공적 및 사적연금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 연금을 연금 3층탑이라고 부르는데, 이 3층탑을 든든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 재취업, 혹은 나만의 소규모 사업을 통한 소득 창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다층적인 구조로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든든하고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되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적절한 성장 투자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의 주식이나 안정적인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곳에 몰빵 투자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시라면 캐치업 제도라는 것을 활용해서 은퇴 계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불입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이는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노후 자금 마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소비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소득 감소에 맞춰 소비 습관을 과감하게 바꾸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나중에 여러분의 노후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마시는 커피 값을 줄이거나 외식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새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절약들이 모여 큰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계부를 작성하여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젊고 활동적일 때 노후를 위한 씨앗을 뿌려야만 풍요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나의 노후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망설이지 말고 실행에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은 결코 오지 않는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